몇 년 전 여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의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그 마을에는 나의 먼 친척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이들은 작은 농가를 운영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소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놀랐다. 집은 낡았지만 온정이 느껴졌고 주변은 숲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주야,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에게 큰 힐링이 될 거야. 하지만 밤에는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요? 여기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알지?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은 곳이야. 마을 사람들도 밤에는 바깥에 나가는 걸 피한단다. 그 말에 조금 겁이 났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겁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첫 번째 밤이 찾아왔을 때 마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귀뚜라미 소리마저도 부담스럽게 조용했다. 나는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무언가 높은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였다. 산짐승일 거라 생각하며 그냥 넘기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 궁금증에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보았다. 그 순간 무엇인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때 갑자기 방의 불이 깜박깜박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방은 칠흑 같은 어둠을 잠겼고 나는 오싹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무심결에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비추었을 때 나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방 안에 나 혼자가 아니었다. 한 귀퉁이에 웬 낡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눈이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할머니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할머니의 얼굴과는 다르게 매우 생소했고 고통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왠지 모를 한기가 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의 육신을 관통하듯이 멍하니 서 있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갑자기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밤에는 바깥에 나가는 걸 피해야 해. 급작스러운 깨달음에 나는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 전체는 어두웠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방을 향해 더듬거리며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사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나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셨다. 그 여인은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영혼이야. 시간을 지나 아무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했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설명해 주셨다. 저녁이 지나고 나는 마을의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 여인은 과거에 큰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 고통과 그리움을 안고 이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매년 제사를 지내어 그 영혼을 위로하려 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나는 마을의 제사에 참여했다. 제사 동안 나는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나는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여름 나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깊은 역사와 영혼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다. 마을을 떠난 이후에도 그 여인의 얼굴이 가끔씩 떠오르지만 나는 두려움 대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느낌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는 방학이었지만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항상 그렇듯 저는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기간이었죠.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쳤지만 그날 밤 벌어진 일은 학원에서의 스트레스를 다 잊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수업이 평소보다 늦게 끝나서 집에 오니 거의 자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바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고 말았습니다. 나는 금세 깨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 여기저기서 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마치 흘러나오는 듯한 낮은 중얼거림 같은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해왔지만 나는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내 방의 창문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윽 용기를 내어 눈을 떠보니 실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의 구석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 같았지만 어떤 사람인지 또는 사람인지도 모를 모호한 형체였죠. 일종의 연기나 반개 같은 형태를 잡지 못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형체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아닌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이었죠. 눈을 비비고 두어 번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불을 켰습니다. 방안이 환해지고 나서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미 잠은 멀리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룻밤에 매일매일 공부하느라 쌓인 피로가 그런 착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나 역시 피곤함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형체는 매일 밤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새벽 마침내 나는 형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고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체가 인간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형체는 한여름에 걸치기에는 너무 두꺼운 회색, 기운이 맴도는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선 그것의 얼굴은 아직도 형체를 이루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부모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이상한 형체의 출현 이후로 지속되는 악몽과 불안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와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조금씩 추이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여름, 우리 동네에서 자살한 한 고등학생의 영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은 중압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유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자유롭게 되기를 절박하게 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의 시신은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그의 옷차림은 바로 그 회색 기운이 맴도는 고등학생 교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의 공포는 다시 한번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복을 빌고 그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더 이상 그의 형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나의 기도 덕분에 안식을 찾았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경험은 예전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신비로우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인간의 영혼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학생이 된 후에도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경험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홀로 있을 때마다 어느새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흘려넘기거나 농담처럼 여겼지만 한 친구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 역시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 나는 학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놀러올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놓아 주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런 반응을 보며 나는 영혼과의 만남이 단지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들도 때로는 느끼는 어두운 감각,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지의 세계로부터 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강릉의 외곽에 위치한 숲속의 산장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산장에 가기 위해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시간 운전했지만 내비게이션 덕분에 어려움 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어둠이 내린 산장 주변은 고요했고 매미 소리만이 우리의 존재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다. 산장은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물감이 바랜 외벽과 나무가 살아있는 모습이 섬뜩했다. 우리는 진짜 귀신 나오면 어떡하냐 라고 농담하며 재미있게 생각했다. 산장 내부는 어두운 나무로 꾸며져 있었고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서로의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깊은 밤으로 흘러갔다. 취침 시간이 되자 각자 방을 배정받고 나는 홀로 숙소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지만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창문 밖으로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희미한 달빛만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었다. 한참 자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방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소리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불을 켜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와 다른 방들이 있었다. 친구가 장난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모든 방의 문은 닫혀 있었다. 겁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때 방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누군가가 한 짓이었다. 두려움을 느끼며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소리는 내 방을 겨냥한 듯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가 방 앞에 멈추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문이 더 열리더니 헝클어진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웠지만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방 안을 머뭇거리며 서성이다가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해 보였고 눈에서는 검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움츠렸다. 여자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해다.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며 점점 더 다가왔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내가 앉아있던 침대 옆에 주저앉아 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친구들을 부르려고 일어선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전했다. 모두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결국엔 농담으로 넘겼다. 하지만 한 친구가 이 산장 근처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여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여자의 영혼이 아직도 이 산장을 떠돌아다닌다는 전설이 있었다. 우리는 결국 서둘러 산장을 떠났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의 여행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산장을 찾지 않았다. 오늘도 그 산장에서는 희미한 달빛과 함께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외롭고 슬픈 영혼이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